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50대도 웹소설 신인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몇 가지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웹소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죠. 예를 들어 나는 대여점 시절 때 글만 읽고 최신 웹소설들은 읽은 적이 없다. 읽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가 와도 힘들어요. 누가 와도 솔직히 힘들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는데 진짜 100이면 100 다 실패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최신 웹소설을 그래도 소비하고 있다. 즐겨 읽고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저 나비계곡 뭐 요런 새끼가 쓰는 저 뭐냐 하렘 판타지? 판타지? 이런 건 못 보겠다. 이런 건 약간 유치해서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행입니다. 왜냐면 문피아에 좀 약간 문피아 독자님들도 그러신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나이대에 즐기는 약간 향유하는 공감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런 소재나 이런 걸로 주류로 지금도 소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피아 같은 곳이면은 충분히 50대 작가님들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느낀 게 있어요. 나는 되게 이거를 예전에 제가 말썽영웅이 회귀했다를 쓰면서 듣고 엄청 받았던 약간 댓글 같은 게 있어요. 피드백? 이거가 전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뭐였냐면 개틀딱 같다. 야, 이게 개그 치는 게 개틀딱 같다. 와,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 아니 나는 뭐지? 나름 그래도 MZ 아니에요, 저. MZ 그거 아니던가? 나 그거 아니었어? 나 그거 아니었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저도 확실히 느낍니다. 제가 이제 한 30 중반쯤 됐는데, 이제 확실히 느낀 게, 이제 아예 좀 나보다 한 10살, 뭐 15살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 좀 공감대가 달라요. 향유하는 문화가 달라요. 이게 저는 그래도 인터넷에 나름 적극적이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잘 주워 먹고, 그래도 난 나름 내가 최전선인 줄 알았어. 난 나름 내가 좀 그래도 유행 좀 알고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나만 알아, 보통. 나는 왜냐면 주변 애들도 다 비슷한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문화를 접할 수가 없는 거야. 아예 나보다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의 문화를 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설은 좀 여러 개 보긴 하지만 확실히 저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제 취향 소설만 좀 읽게 돼요. 예를 들어 문피아 쪽에서 좀 너무 나보다 약간 높은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글들은 좀 재미가 없고 취향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노벨피아에서 너무 그 미친 소재들 이런 것도 나랑 안 맞아. 이게 뭐냐면 노벨피아나 이런 것도 노벨피아는 사실 조금 나이대가 어리거든요. 나이대가 어린 편인데 여기서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막 그렇게 어리게 보이는 것들이 조금 읽을 때 약간 유치한데? 약간 이런 감성이 들고, 문피아 쪽은 저것이 뭔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런 감성이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진짜 있잖아. 확실히 내 나이대에 문화라는 게 존재하긴 하더라. 이게 실제로 뭔가 적극적으로 물론 나서서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우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소설이란 건 어느 정도 익혀서는 쓸 수가 없어요. 소설이란 거는 소설은 내가 진심으로 그걸 좋아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좋아하고 이거를 내가 향유해야지, 왜 사람들이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따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진짜 나이 때문에 너무나 큰 문화적 격차가 일어난다면 좀 어려운 건 그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50대라면은 사실 문피아층 쪽에서도 좀 많이 고령 쪽이거든요. 문피아를 보통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30대가 제일 많아요, 아직도. 가장 많긴 할 거야. 근데 40, 50대가 정말 유의미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서 뭐 이혼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도 뭔가 공감대가 있어서 그래요.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가 10대밖에 없는 10대 20대밖에 없는 플랫폼인데 이혼물이 되겠어? 이게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거는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에 그 해당되는 그 주 독자층에 그 40대 후반. 이제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시고. 어쨌든, 요 사인텐에서 이게 잘 안 통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 요즘 부모님들 보시면은, 여러분 TV에서 뭐 봐요? TV에서 뭐 봐요? 트로트 나오잖아요. 트로트 나오잖아. 그런 다음에 어머니 붙잡아두고 엄마 이게 요즘 유행한데 한 다음에 쇼미더머니 보여줘봐.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게 엄마한테 그 강제로 쇼미더머니 형이 한번 취하게 해보라고. 그럼 엄마가 그걸 즐길까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냥 그 시대에 그 나이대에 원하는 감성과 공감대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렇죠. 실제로 친구 어머니가 쇼미더머니 직관 가셨다. 그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절대 다수냐고요. 그러신 분들이 절대 다수여야 시장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야 이게 더 맞아져요. 그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트로트를 보는 인원 그 부모님 세대가 많을까요? 힙합을 즐기는 부모님 세대가 많을까요? 취향은 다르겠죠. 근데 압도적으로 시장파에는 트로트가 크다는 걸 모두 인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만들어지고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예시 막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런데요? 뭐 누구는 안 그런데요? 애초에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특이하니까. 애초에 특이하지 않았으면 그 말 안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말 안 해요. 야, 있잖아. 우리 어머니 그 밥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어머니 돈 좋아하시는데요? 이 말 누가 해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누가 애초에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시장으로서의 값어치를 그 정도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나이대에 맞는 성향, 그 나이대에 맞는 문화, 성향,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향유하고 이해해야지 쓸 수 있다. 근데 이건 문제는 50대도 50대의 문제가 아니야. 40대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작가를 도전하시는 어떤 분들이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40, 50대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조금 더 적겠죠. 아무래도 좀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만 없진 않아요. 확실한 건 없진 않아요. 적지만 없진 않습니다. 적지만 없지도 않다. 여튼 충분히 솔직히 말하면 적지도 않아. 아니 내가 잘못 말했어. 솔직히 말하면 생각해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아. 적어도 문피아 내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파이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꽤 주류 파이인 것 같아, 이쯤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